한때 모든 스타트업의 꿈이었던 IPO, 바로 기업 공개 말이죠. 근데 요즘엔 이게 왜 다들 피하고 싶어 하는 길이 됐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IPO는 예전에 최고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걸 피하려고만 할까요? 실리콘밸리의 생각, 도대체 어떻게 바뀐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예전에는 어땠는지부터 봐야겠죠. 기술 산업에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가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IPO는 진짜, 세상을 정복하려는 스타트업한테는 유일한 목표 같은 거였어요. 그냥 돈 버는 걸 넘어서 월스트리트에서 너희 인정하고 도장 찍어주는 그런 통과 의례 같은 거였죠. 모든 창업가들이 바로 그 순간을 꿈꿨고요. 자, 25만 달러.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만약에 1997년에 아마존이 IPO 할 때 딱 1000달러만 투자했어도 지금쯤 이 정도 가치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전에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이런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IPO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취급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IPO는 필요하기래요. 그것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미뤄야 하는. 이건 그냥 전략이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의 생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든 피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 그 이유가 딱 보이죠. 기업 공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중의 감시, 분기마다 실적 내놓으라는 압박, 시장 변동성에 계속 시달려야 해요. 반면에 비공개로 있으면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장기적인 비전에만 집중할 수 있고 무엇보다 통제권을 잃지 않죠. 자, 여러분이 창업가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메터마크 CEO인 다니엘 모릴의 이 말이 창업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 사업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대중의 감시 아래 회사를 두기 싫다. 정말 끔찍하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외부 시선에 휘둘리느니 차라리 우리 비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상장을 안 하면 돈은 어디서 나서 회사를 운영할까요? 바로 이 3호 IPO라는 파티 덕분인데요. 기업들이 어떻게 상장 없이도 버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유니콘. 실리콘밸리에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웬만한 테크 대기업들 다 한때는 이 유니콘이었죠. 그리고 3호 IPO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3호인데 IPO라니. 이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주식을 파는 대신에 헤지펀드 같은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수천억, 수조 원을 투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은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미 상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 변화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는 회사를 세우고 상장하기까지 평균 7년이 걸렸는데 2014년에는 무려 11년이나 걸렸어요. 기업들이 점점 더 오래 비공개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기업들이 비공개로 오래 머무는 게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누가 웃고 또 누가 울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요즘 테크 기업들이 상장할 때쯤이면요. 이미 가장 달콤한 과실, 그러니까 가장 큰 수익은 3호 투자자들이 싹 다 가져간 뒤라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 다음 차례가 되는 거고요. 이 표를 보면 새로운 현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3호 투자자들은 어때요? 당연히 위험은 크지만 성공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죠. 반면에 공모 투자자, 즉 일반 대중은요?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위험이 있죠. 아까 그 다니엘 모릴이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들이 쿠레이드를 너무 강하게 마시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이 받은 주식, 즉 스톡 옵션이 그냥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엄청난 부자인데 막상 현금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꽤 선택한 말이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거대한 대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비공개 시장과 공개 시장의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둘러싼 엄청난 격차죠. 유명한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의 말이 이 상황을 정말 잘 꼬집고 있어요. 공개시장 투자자들은 CEO한테 이번 분기에 당장 돈 내놔 라고 윽박지르는데 비공개시장 투자자들은 걱정 말고 10년 보고 길게 가시죠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의 요구가 이렇게나 달라요. 공개시장은 분기별 성장과 수익성에 목을 매고요. 반면에 사모시장은 10년짜리 큰 그림을 보고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이 둘의 간극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매버론의 댄 레비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공개 시장의 가치 평가가 영원히 공개 시장보다 높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 긴장 상태가 영원할 순 없어요. 언젠가는 둘 중 하나는 무너지거나 아니면 서로 맞춰지겠죠. 과연 비공개 시장이 거품을 뺄까요? 아니면 공개 시장이 그 가치를 따라잡을까요? 이건 정말 큰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2의 아마존은 분명 어딘가에 있겠죠. 하지만 과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 회사에 투자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기회는 이미 그들만의 리그에서 끝나버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